자, 함수의 볼록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네. 지금 여기는 이제 젠센 부등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젠센 부등식하고 이제 좀 구별을 해야죠. 보통 미적분학에서 얘기하는 그 함수의 볼록에 대해서는 얘는 접선보다 더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함수 fx가 아래로 볼록하다는 것은 미적분학에서는 얘는 t에서의 접선보다, 그래서 f''의 t의 x-t, 그래서 t에서의 접선보다 함수값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얘가 함수가 아래로 볼록할 때의 얘기란 거예요. 위로 볼록할 때의 얘기는 접선보다 더 아래쪽에 있다. 접선보다 더 아래쪽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fx의 값이 접선보다 더 아래쪽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t에 대해서 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함수는 아래로 볼록이다, 위로 볼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적분학에 대한 정의야. 그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젠센 부등식에 대한 얘기라서 젠센 부등식에서는 내분점에 대해서의 함수값. 그래서 여기가 a이고 b일 때, 내분점 t 대 1 빼기 t의 내분점 t의 b 더하기 1 빼기 t의 a값. 그래서 내분점에 대해서의 함수값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함수값 fa와 fb, 높이에 대해서 그래서 함수값의 내분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tf의 b값 더하기 1 빼기 t의 fa 값이 이제 이 값이 여기에요. 그래서 이 값은 누구냐면 f의 t의 b값 더하기 1 빼기 t의 얘가 a 값이에요. 그래서 함수값의 내분점과 내분점의 함수값에 대해서 함수값의 내분점과 내분점의 함수값에 대해서 비교해서 이쪽이 더 크다. 그래서 내분점에 대해서의 함수값보다는 함수값의 내분점이 더 크게 나왔다. 얘가 이제 아래로 오목, 위로 볼록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아래로 볼록, 얘가 아래로 볼록의 정의를 젠센 부등식에서 한 거야. 근데 이렇게 정의할 때는 젠센 부등식은 뭐야? 젠센 부등식은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꺾인 점도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뭐야? 이건 미적분학에서 얘기하는 거라서 함수가 미분가능한 함수일 때 아래로 볼록하다는 것은 접선보다 더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이따 따로 이제 증명이 나올 때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은 젠센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젠센 부등식으로 함수의 볼록성을 정의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정의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첫 번째는 젠센 부등식에 대해서 옌센 혹은 젠센 부등식이라고 부르는데, 걔에 대해서 일반화를 이제 증명하는데, 이 일반화 증명은 이제 주로 나왔던 학교들이 메이저 대학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본 건 이제 인하대 숭실대에서 시험 나오는 건데, 지금은 이제 얘를 확인만 하고 증명을 하기로 하죠. 그래서 일반화 증명이 이제 젠센 부등식 일반화 증명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여기가 이 증명이 쉬워 보여도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 이제 람다가 1일 때 그래서 람다 1이 값이 1일 때는 이제 해결됐으니까 두 개일 때는 뭐, 그래서 람다 1 더하기 람다 2가 1이고 이럴 때 그때 람다의 값이 0보다 크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때 보여드릴 게 f에 람다 1의 x1 더하기 람다 2의 x2에 대해서 이 값은 이제 이게 함수가 아래로 올라갈 때 얘가 이제 기본 지금 젠센 부등식에서의 정의거든요. 얘가 이까지는 이제 2일 때는 지금 함수가 아래로 볼록하다는 것의 정의가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1번은 그냥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한데, 두 번째가 람다 1부터 람다 n까지를 다 더해서 1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요, 람다 1부터 람다 n까지를 다 더해서 1이라고 정의하면 n 더하기 1개일 때 증명을 못 하잖아요. 그죠? n 더하기 1개일 때 증명하려면 람다 1부터 람다 n 더하기 1까지가 1이어야 되는데, 지금 균합적 가정에서 람다 1부터 람다 n까지가 다 더해서 1이다 이렇게 하면 1개를 더 추가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n개일 때 다 실물로 쓰지 않고 n개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한 거예요. 이제 성립함을 얘를
얘를 균합적으로 가정하는 것에서 어떤 얘기냐? 이것은 n개를 다 더해서 뭐가 되면 n개를 다 더해서 1이 되면 n개일 때의 저 관계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가정한 거예요. 나중에 그 모양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렇게 하는 건데 람다 1 더하기 람다 2 더하기 가정하고 나서 람다의 n 더하기 람다의 n 더하기 1은 이제 1인 경우를 생각하죠. 그래서 n 더하기 1인 경우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람다 1부터 다 더해서 여기까지를 람다 n까지 이런 모양의 이제 얘를 균합적으로 어떻게 가정할 거냐를 보면 f에 람다 1의 x1 더하기 람다 2의 x2 더하기 블라블라 와서 람다 n의 xn까지가 있어요. 더하기 여기에 람다 n 더하기 1에 여기에 x의 n 더하기 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지 정해야죠. 어떻게 하죠? 여기서 f의 얼마? 람다로 묶어요. 람다로 묶어서 람다 분의 람다 1의 x1 더하기 람다 분의 람다 2의 x2 이렇게 묶어가면 어떻게 되죠? 람다 분의 람다 n의 xn이 됐어요. 이만큼 하나를 묶고 더하기 람다의 n 더하기 n 더하기 1의 xn 더하기 이렇게 묶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뭐가 필요한가 하면 여기서 람다의 이만큼의 값이 필요하니까 형태를 찾아서 람다 1부터 정해서 람다 n까지 얘를 람다라 해요. 그러면 얘를 람다라고 하면 얘는 람다 분의 람다 1 더하기 람다 분의 람다의 n까지 얘가 1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1이에요. 그리고 이 식에서 얘는 람다의 x 이 값이 있죠. 그래서 람다의 람다 더하기 람다의 n 더하기 1 값이 1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거 더하기 이것이 얘가 두 개 더해서 1 된단 말이야. 그리고 얘는 내분점이니까 이래서 전체에 대해서 두 개짜리 전선에 대해서 f의 람다 분의 람다 1의 x1 더하기 가서 람다 분의 람다 n의 xn 값이 돼요. 이거 값 더하기 람다의 n 더하기 1 값에 얘는 f의 xn 더하기 1 되죠. 얘가 이제 둘짜리의 전세 부등에서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다 더해서 몇 개니까 n개를 다 더해서 얼마니까 1이니까 n개짜리의 균합적 가정에 의해서 다시 람다 얘는 람다 분의 람다 1의 f의 x1으로 이렇게 빠져나와요. 람다 분의 람다 n의 얘는 f의 xn으로 빠져나와요. 그리고 더하기 람다의 n 더하기 1 값에 f의 xn 더하기 1 값이 되고 이 전체는 그래서 여기는 두 개짜리 여기는 여기서 이럴 때는 두 개짜리 전선에 대해서 여기서 이럴 때는 n개짜리 전선에 대해서 해서 람다 1 곱하기 f의 x1 값에 대해서 이렇게 와서 람다의 n 더하기 1 값에 f의 x의 n 더하기 1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균합적 가정을 n개일 때의 균합적 가정을 실제로 안 쓰고 어떤 모양인지를 확인하지 못해서 그런 건데 사실은 이제 요거를 미리 쓰고 가도 되죠. 그래서 그거를 미리 쓰고 오는 것은 이제 책을 쓸 때나 이제 답안지를 깔끔하게 쓸 때나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이라서 하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와서 균합적 가정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젠센 부등식의 일반화 증명이야. 얘가 젠센 부등식의 일반화 증명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일반화 증명 이렇게 왔어요. 그러므로 그래서 결론을 적어야죠. 모든 n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됐는데 거기에 이제 2번 문제가 조금 달라요. 2번 문제는 1번 문제랑 상당히 이제 결이 다르죠. 얘는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함수가 아래로 볼록하대. 그러면 이제 일단 젠센 부등식은 성립한다고 되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얘를 증명하라고 하잖아요. 이 상태에서 얘를 증명하는 거가 조금 난감하죠. 지금은 그 밑에 문제와 얘를 비교하면 얘의 개수가 지금 홀수계라는 거야. A, B, C가 지금 홀수계에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가죠. 함수가 아래로 볼록해요. 젠센 부등식을 성립한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자 출발하죠. B는
A와 C 사이에 있어서 T의 C 더하기 1 빼기 T의 A가 되는 그러한 T가 0와 1 값으로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B는 A와 C 사이에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얘는 A 빼기 B 더하기 C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의 전세부등식을 쓸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B 값이 양이더라도 이 부호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아까 람다 1부터 람다의 n까지 전부 다 양수였거든요. 지금 양수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A 빼기 B 더하기 C는 A 빼기 T의 C 빼기 1 빼기 T의 A 값 더하기 C 값이 되고 이 값은 A가 사라지죠. 그래서 TA 더하기 1 빼기 T의 이만큼의 C 값이 됐어요. 그래서 함수값 A-B 더하기 C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F에다가 T의 값 더하기 1 빼기 T의 C 값이 됐어요. 함수가 전세 부등식에서 아래로 볼록하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T 배 F의 값 더하기 1 빼기 T의 F의 C 값이 됐어요. 그래서 F의 B 값은요, F의 B 값은 이 값은 F의 T의 C 더하기 1 빼기 T의 A 값이 됐어요. 그래서 전세 부등식에서 함수가 아래로 볼록하다 했으니까 F의 C 값 더하기 1 빼기 T의 FA 값이 되었어요. 그래서 두 식을 서로 더하는 거예요. 더하면 F의 A 빼기 B 더하기 C의 값은 더하기 F의 B 값은 오른쪽 우변은 T의 FA 사라져요. T의 FA C 사라지죠? 그래서 남는 것은 F의 C 남고 남는 것은 F의 A가 남아요. 그래서 나머지 항을 넘겨서 A 빼기 B 더하기 C는 마치 안에서 얘가 그대로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빼기 F의 B가 더하기 F의 C가 그대로 튀어나오는 것처럼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포공경시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하나 시험 나오면 좋죠. 아래로 볼록일 때 홀수계일 때 이게 성립하는 거고 그래서 3번은 귀납법에 의해서 가는 거거든요. 3번 내용은 얘가 이제 개수가 좀 다른 거죠. 얘 개수가 홀수계일 때 함수 아래로 볼록일 때에서 이제 세개일 때 그래서 위에서 이제 n이 1일 때는 성립함을 지금 보였거든요. 그래서 n이 k일 때 성립함을 가정했어요. 가정하면 n이 k일 때 그때 성립함을 귀납적으로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 A1 그 다음에 A2 그 다음에 A3 이렇게 쭉 와서 A의 2K 더하기 1 그 다음에 A의 2K 더하기 2 그 다음에 A의 K 더하기 1 그래서 2K 더하기 3인 경우에 생각하죠. 인 경우 그러한 모양에서 얘를 정리하면 F의 A1 빼기 A2 더하기 A3 빼기 A4 이렇게 와서 전체는 A의 2K 더하기 1 빼기 A의 2K 더하기 2 더하기 A의 2K 더하기 3이 됐어요. 그래서 개수가 지금 이만큼이니까 여기에서 앞부분을 하든지 뒷부분을 하든지 처리를 하죠. 얘를 이제 볼까요? 그래서 얘는 A1 빼기 A2 더하기 A3 얘를 보면 얘는 A4 어떻죠? 얘는 A2, A1 마이너스 A2의 값은 얘는 음수예요. 그죠? 음수. 그래서 A3에다가 음수를 더하니까 A4보다 당연히 작겠죠? A3보다 A4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니까 이러한 모양으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얘는 A의 5에 가서 나머지를 이제 A의 2K 더하기 3으로 정리할 수 있으니까 이 관계식을 이용하면 위에 있는 이 부등식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러한 형태이므로 얘는 이 값은 F의 A1 마이너스 A2 플러스 A3의
값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다시 f의 이거 빼기 f의 a의 4 더하기 f의 a의 5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렇게 와서 f의 a의 2k 더하기 2까지 빼기가 되고 더하기 f의 a의 2k 더하기 3까지 와요. 그래서 앞에 거는 다시 앞쪽에서의 얘기 가지고 f의 a1값 빼기 f의 a2값 더하기 f의 a3값 해서 블라블라해서 k 더하기 1까지 이렇게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므로 얘는 모든 n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n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했어요. 그래서 앞부분을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몇 개가 되니까 얘가 지금 k일 때 그래서 한 개, 두 개 이렇게 얘를 전체로 한 개로 만들어서 k일 때 그때의 큐랍적 가정을 사용하기 위해서 대수 관계를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k일 때의 관계를 적용할 수 있죠. 그래서 얘가 이제 그만큼 값이에요. 자, 그다음에 함수의 볼록성 중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미적분하기에서 얘기하는 볼록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문제는 이런 내용은 이제 시험 나온 학교가 포항공대 시험이고 그 다음에 한양대 시험이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 옛날에는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게 잘 정리가 돼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시험 문제가 좀 복잡해지고 계산 위주로가 많아서 개념 묻는 문제가 많지 않고 이러긴 한데 그래도 참고사항으로 정리해 두면 좋겠다. 그죠? 자, 우선 가죠. 두 번 미분해서 함수가 아래로 볼록을 보일 건데 지금 두 가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fx가 아래로 볼록할 건데 하나는 젠센 부등식으로 아래로 볼록하다는 걸 보일 테고 그래서 젠센 부등식으로 얘를 보일 테고 하나는 이제 미적분하기에서 말하는 아래로 볼록에 대해서 보이겠죠. 그래서 접선보다 관계가 좋다. 그래서 함수 fx가 아래로 볼록하니까 얘는 접선보다 더 위에 있다 이렇게 보일 건데 f'의 t 곱하기 x 빼기 t 얘를 보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죠.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 입장에서는 둘 다 하는 게 맞아요. 자, 우선 첫 번째부터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지금 이 자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젠센 부등식을 보인다고 생각해 볼까요? 얘는 A하고 그 다음에 어떤 B와 C 이런 관계를 정하고 B의 값에 대해서 T의 C 값 더하기 1 빼기 T의 A 값을 정하죠. 그래서 젠센 부등식을 이제 해서 얘를 증명하려고 해요. T는 0와 1 사이 값이. 증명의 테크닉은 얘가 더 훨씬 재밌어요. 그래서 어떤 A와 C를 잡고 그 사이에 있는 B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A와 B 사이에서의 평균값 정리를 쓰면 B-A분의 F의 B값 마이너스 F의 A 값은 평균값 정리해서 F'의 X1이 되는 그러한 X1이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 그래서 A와 B 사이에 X1이 존재해요. 그 다음에 B와 C 사이에서의 평균값 정리 C-B분의 F의 C 값에 마이너스 F의 B 값 이 값은 F'의 X2가 되는 그렇게 되는 X2가 B와 C 사이에서 존재해요. 이만큼 됐죠? 자, 이제 두 번 미분 가능하다 했고 두 번 미분하는 것이 뭐다? 이거보다 크다고 했으므로 이렇게 했어요. 이거이므로 F'의 X는 얘가 함수가 증가함수가 되죠. 얘가 함수가 증가함수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증가함수니까 F'의 X1 값보다는 F'의 X2 값이 더 크나 같은 거죠. 그래서 위의 식을 이제 정리를 하죠. 정리하면
B-A 분의 F의 B 마이너스 F의 A 이 값이 C-B 분의 F의 C 마이너스 F의 B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C-B의 B의 B C-B 더하기 B-A 이것만큼의 F의 B가 되고 그 다음에 B-A 곱하기 F의 C가 되고 그리고 다시 C-B의 F의 A가 됐어요. 그래서 F의 B값은 C-A 분의 B-A 곱하기 F의 C가 더하기 C-A 분의 C-B의 F의 B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F의 A가 되죠. 이렇게 놔두면 뭐 이렇게 복잡하기만 하고 의미가 없어 보이나요? 그렇지 않죠. 얘의 T 값을 봐요. 여기에 T 값이 얼마인가 하면 B 빼기 A가 나누기 C 빼기 A. 얘가 B 빼기 A 나누기 C 빼기 얘가 T거든요. 그래서 얘가 누구냐면 C 빼기 얘가 T예요. 얘가 T. 그 다음에 얘가 누구예요? 얘가 1 빼기 T의 값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F의 B는 누구야? T의 C 더하기 1 빼기 T의 A 값이 이게 B야. B는 T의 F의 C 값 더하기 1 빼기 T 값의 F의 A 값이야. 그래서 함수는 젠센 부등식에서의 아래로 볼록을 만족하죠. 그래서 얘가 두 번 미분해서 양이면 그래서 두 번 미분해서 양이면 젠센 부등식에서 얘기하는 아래로 볼록을 만족한다. 그런 형태를 만족한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얘는 이제 함수가 아래로 볼록하다는 것에 미적분학에서 얘기하는 정의대로 되어 있죠. 얘를 이제 증명을 하죠. 얘는 이제 접선보다 더 위에 있다. 함수가 접선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걔를 보이는 거예요. 함수가 접선보다 더 위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에서 접선보다 위에 있으면 t일 때의 접선보다 더 위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함수를 만들어요. 함수 gx를 만들어서 얘는 fx-f의 t가 그리고 마이너스 f''의 t가 그리고 x-1 접선을 빼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g'x를 봤더니 얘는 f'x 마이너스 f'의 t가 되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x가 첫 번째 x가 t보다 작은 경우 t의 왼쪽에서는 f'은 지금 f 두 번 미분한 게 양이니까 f의 두 번 미분한 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f'은 이제 증가하는 상태죠. 그래서 함수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f't가 더 커요. f'x보다 f't가 더 그래서 g'의 x가 이 경우는 얘가 음이에요. 그러면 gx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는 감소 함수가 되죠. 감소. gx 감소하니까 t까지 계속 감소할 거니까 gx는 g의 t일 때가 제일 작고 g의 t를 여기다가 x 대신 t를 대입하면 해서 얘가 0이 되죠. 그래서 gx는 0보다 크단 말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얘기. 두 번째, x가 t보다 크나 같아요. f'은 증가하니까 f'x가 더 커. f'x가 더 크니까 g'x가 0보다 크나 같아. 그리고 g'x가 이렇게 되니까 gx가 증가해. gx가 증가하니까 gx는 gt일 때가 제일 작아. 그래서 gt일 때가 제일 작아. 이렇게 해서 gt일 때가 제일 작아서 얘가 0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1번과 2번에 의해서 함수 gx는 0보다 크나 같다. 그래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 얘가 성립한다는 것이 지금 이 증명이죠. 그래서 두 번 미분해서 양이면 함수가 아래로 볼록하다는 얘기야. 얘를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왼쪽은 시험 나온 적 한 번도 없고요. 오른쪽은 많이 나왔고요. 그래요. 왼쪽은 젠센 부등식 증명한 거고 오른쪽은 미적분학에서의 아래로 볼록의 정의. 이렇게 미적분학 책에서 말하는 정의예요.
그래서 얘를 넣었어요. 5번에는 아래로 볼록이고 두 번 미분간하면 얘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되죠. 5번에 대해서 이게 5번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5번은 시험 문제 내기도 쉽지 않아요. 5번 문제를 차분히 한번 생각해봐요. 함수를 뭐 저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러지만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면 다시 함수가 미분 가능해서 f'a가 존재하면 얘는 극한값 h가 제곱할 때 2h 분의 f의 a 플러스 h와 마이너스 f의 a 마이너스 h가 되거든요. 이렇단 말이에요. 얘가 함수가 한 번 미분간을 할 때는 두 개 같은 값이야. 얘가 존재하면 얘가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미분 가능할 때 둘이 같은 값이에요. 미분 가능하면 얘는 얘와 똑같은 값이에요. 그러면 두 번 미분의 값은 얘는 그래서 k가 0에 가까이 갈 때 2k분의 f 프라임의 a 더하기 k 마이너스 f 프라임의 a 빼기 k와 같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f 프라임에 대해서 다시 얘를 도입하면 k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2k분의 얘가 누군가 하면 얘가 2k분의 k를 더해요 f의 a 더하기 2k k를 빼요 f의 a가 돼요. 이만큼 다시 2k분의 k를 더해요 f의 a가 돼요. k를 빼요 f의 a 빼기 2k가 되는 이런 모양이거든요. 얘가 그래서 이게 미분계수를 정하죠. 이제 이 k의 값이 h로 하면 h의 제곱분의 그래서 얘가 f의 a 더하기 h가 빼기 얼마 빼기 2배 fa가 더하기 얼마 더하기 a 빼기 h가 그래서 함수가 두 번 미분 가능하면 저 값이 이 값이 바로 이게 미분계수와 같아요. 함수가 한 번 미분 가능하면 이 값이 미분계수고 함수가 두 번 미분 가능하면 이 값이 이게 미분계수란 말이에요. 이러한 경우에 함수가 아래로 볼록하대요. 그리고 두 번 미분 가능하대. 얘가 존재한다 이거야. 얘가 존재한다. 그리고 함수가 아래로 볼록하대. 이 말이 그 말이잖아요. 이 말이 뭐죠? f의 여기서 얘를 고쳐요. 얘가 어떤 모양인가? 아래로 볼록하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얘는 f의 a가 더하기 h 더하기 f의 a 마이너스 h f의 a 더하기 h a 더하기 h 더하기 a 빼기 h 나누기 얘가 fa죠? 얘가 fa예요. 이것은 2배 얼마? 2분의 1의 내분점에 대해서의 함수값 그 다음에 함수값의 내분점에 대해서의 함수값 이게 이거잖아요. 지금 이게 알로블록하다는 젠센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누구죠? 얘가 fa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fa니까 2를 곱하면 2배 fa가 얘가 f의 a 더하기 h 값 더하기 f의 a 마이너스 h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의 값이 0보다 크나 같아요. 밑에 값은 0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전체는 0보다 크나 같다. 이게 이 증명이에요. 근데 이제 이 증명은 시험 낸 적은 없고요. 한 번도. 이제 수학과 2학년들이 배우는 해석학 책에 보통 연습 문제로 많이 나와서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애들이 질문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한번 봐놓죠. 다시 함수가 미분 가능하면 얘는 얘예요. 얘가 존재한다고 해서 얘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가 존재하면 얘는 얘다. 얘가 이게 미분계수가 존재하면 걔는 얘와 같은 값이야.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건데 여기는 젠센 부등식으로 함수가 아래로 볼록하다는 것이 이용이 됐어요. 그죠? 이해하시고 우리가 5번 문제. 자 밑에 있는 6번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관련돼 지금 금방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여기에 관련이 되겠네요. 그죠? 여기에서 그렇죠? 얘가 존재한다. 얘의 존재는 얘가 당연히 돼요. 그래서 얘의 존재하면 얘가 존재해요. 얘는 3이다. 하지만
얘가 존재한다고 해서 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야. 얘는 거짓이야. 이때 함수가 누구라고? 함수가 얘는 x의 절대값 하면 되거든요. 얘는 돼. 그 다음에 얘가 존재하면 당연히 얘는 되지만 얘가 존재한다고 해서 두 번 미분간 얘가 존재한다고 해서 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거짓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때의 거짓에 대한 반례가 x는 x의 절대값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알고 있으라고. 이것이 존재한다고, 얘가 존재한다고 해서 얘가 두 번 미분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때의 반례가 지금 이거고 이 프린트에 나와 있는 값이. 나머지는 이제 풀어져 있으니까 살펴보시기로 하고, 뒤에 있는 값은 7번은 이제 아까 이분계수 증명한 거고 됐어요. 8번 문제는 문제가 아주 유명한 문제야. 옛날에 그 평가원 9월달 수능에도 9월 모의 평가에도 냈는데 이거를 맨 처음 냈을 때가 어느 학교에 이렇게 어느 학교로 말하면 어느 학교에 논술 시험 문제였거든요. 이게 논술 시험 문제에 이 내용이 비슷한 게 들어있었어요. 그거로 이게 모의 평가에 나오고 그러고 있다가 얘가 정석에 다시 들어왔다가 지금 이 정석에 수투에 아마 있을 거야. 수투에 있어요. 이 내용 답까지 해결하는 사람도 있죠. 이게 무슨 말이야? 하도 사람들이 이 식을 많이 보다 보니까 함수가 접선보다 더 아래쪽에 있네 이 얘기잖아 지금. 그지? 그래서 함수가 위로 불러가겠네 이렇게 따지는 거야. 그런데 저 함수가 어때? y는 x제곱에 x-2의 제곱인데 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어디? 0하고 0부터 얼마까지? 0부터 2까지만, 이 바깥쪽은 필요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까지만 접선보다 더 위에 있으면 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접선하면 이렇게 쭉 내려올 수도 있잖아. 이건 안 되잖아요. 그죠? 접선을 그었는데 얘가 0일 때 값보다 밑에 있으면 함수값이 접선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와야 되나 하면 어떤 점에서 접선을 그었더니 요 점을 지나더라 요까지, 어떤 점에서 접선을 그었더니 괜찮다, 접선을 그었더니 이렇게 해서 요 점을 지날 때까지. 그래서 요 점을 지날 때의 여기가 2를 지날 때의 접선까지는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요까지 요 접선을 지날 때까지. 왜냐하면 이렇게 더 내려오면 밑으로 내려올 수 있고 그럼 함수값보다 더 밑에 내려가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풀어야 되고, 접선을 구해서 이 점에서의 접선을 구해서 y'을 구하면 2x(x-2의 제곱 더하기 x제곱의 2배의 x-2가 되고, 얘는 2x로 2에 x로 x 빼기 2로 묶으면 얘는 x 빼기 2 더하기 x 값이 돼서 얘는 4의 x에 x 빼기 2에 x 빼기 1이 되네. 이런 모양이 되죠. 얘가 한 번 미분한 식이죠. x 빼기 2, x 빼기도 그렇죠. 그래서 얘가 접선의 식 y는 y 빼기 t의 제곱에 x 빼기 t 빼기 2의 제곱, 그때의 기울기 4t에 t 빼기 2에 t 빼기 곱하기 x 빼기 t. 얘가 t에서의 접선의 식이고 걔가 원점을 지날 때를 구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원점을 지날 때의 t를 구해내는 거, 얘를 구해내는 게 3분의 2가 나와요. 그래서 그 값이 얼마냐면 여기가 요 점에서의 접선이 요게 요거를 지날 때, 원점을 지날 때까지. 왜냐하면 더 내려오면 더 내려갈 거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3분의 2가 돼요. 여기가 얼마나 여기가, 그래서 대칭이라서 얘가 3분의 4.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t의 최대값은, 그렇게 되는 최대값은 3분의 4와 3분의 2 이렇게 해서 최대와 최소를 구하는 문제가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위로 부족한 범위를 구하는 게 아니라 제로와 2 사이에서만 성립하는 범위를 찾는 거라서 주의 깊게 봐야 되죠. 자, 그렇습니다.
내용은 여기까지, 볼록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